안녕하세요. 어니언입니다. 오늘은 규모가 제법 크기에 반드시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는 수산 인더스트리의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와 청약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산 인더스트리의 희망 공모가액 밴드는 35,000원에서 43,1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된 수요 예측 결과를 통해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액 밴드 하단인 35,00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발표된 수요 예측 결과를 보면 총 339곳의 기관이 몰려 종합 경쟁률 130.3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상당히 낮은 경쟁률입니다. 이어서 수요 예측 분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은 공모가 상단에 가장 많이 몰렸습니다. 상단에 몰린 수요 예측은 119건입니다. 그러나 공모가 밴드 하단에 몰린 수요 예측도 78건이나 됩니다. 수요 예측 분포를 건수 기준 그래프로 살펴보면 상단 초과가 15.63%이지만 하단 미만도 16.88%가 되고 상단은 37.19%, 하단은 24.38%인 극과 극인 수요 예측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단 초과와 상단이 절반보다 조금 더 많은 52.82%를 차지하고 있지만 하단과 하단 미만도 절대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단 미만도 16.88%나 되었기에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 밴드 하단인 35,000원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수요 예측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 보유 확약을 살펴보면 의무 보유 확약을 신청한 기관이 단 36곳입니다. 건수 기준으로 의무 보유 확약은 10.62%이지만 수량 기준으로는 좀 더 높은 18.95%를 기록하였습니다. 나쁘지 않은 의무 보유 확약입니다. 수산 인더스트리의 의무 보유 확약은 수량 기준 2021년 평균 의무 보유 확약 신청인 16.34%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의무 보유 확약을 기간별 그래프로 살펴보면 장기인 6개월이 4.18%, 3개월이 3.14%, 단기인 1개월이 가장 많은 8.46%, 15일이 3.17%입니다. 장기인 6개월 3개월보다 단기 1개월 15일에 더 많은 의무 보유 확약이 있었습니다. 의무 보유 확약의 질적 측면은 조금 아쉬운 결과입니다. 수요 예측의 경쟁률과 의무 보유 확약 결과를 좌표로 나타내면 수산 인더스트리는 경쟁률이 낮고 의무 보유도 낮지 않은 편입니다. 수산 인더스트리처럼 수요 예측 경쟁률 낮고 의무 보유 확약이 높았던 종목들은 상장일 수익을 주는 종목도 있었지만 손실을 주는 종목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상황과 수요 예측 결과를 보면 조금은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산 인더스트리의 청약 일정은 7월 20일 수요일 시작하여 7월 21일 목요일 마무리됩니다. 7월 19일 화요일 시작된 ICH 에이프릴바이오 신한제시포스펙과 청약 일정이 겹칩니다. ICH 에이프릴바이오 신한제시포스펙 청약에 사용하신 청약금은 수산 인더스트리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성일하이텍의 환불일이 7월 21일이기에 성일하이텍의 환불금은 청약이 가능합니다. 수산 인더스트리의 청약을 진행하는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청약이 진행됩니다. 다만 2일차인 7월 20일 수요일은 밤 10시까지 야간 청약으로 진행됩니다. 환불이 주말을 포함한 4일 뒤인 7월 25일 월요일입니다. 환불일이 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장은 8월 1일 월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정이므로 청약기간 중에도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까지로는 단독 상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어서 청약 정보 및 청약 증권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되었지만 투자 설명서 상의 일반 청약자 주식수가 확정 공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25% 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확인을 위해 청약을 진행하는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의 일반 청약자 대상 공모 주식수를 확인해본 결과 일반 청약자 배정 주식수가 171만 4,500주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는 최대치인 30%가 배정된 것입니다. 기관 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최저 주식수가 55%인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 우리 사주조합의 최대 배정이 15%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규정에 의거한 배정이라면 우리사주조합의 미청약 주식, 즉 실권주가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산인더스트리는 코스피 상장 종목이기에 우리사주조합의 최초 20%를 배정하였습니다. 공모가 기준 400억 원입니다. 배정 규모를 수산인더스트리의 직원수로 나누면 1인당 약 3,578만 원 규모가 됩니다. 사무부문보다 기술부문의 평균 급여액이 낮습니다. 한 분밖에 안 계신 여성분을 제외하고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술부문 1인 평균 급여는 2,556만 원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에 표시된 급여는 5월까지의 급여이기에 단순 1년 환산 연봉은 6,134만 원이 됩니다. 연초에 보너스 등으로 인해 급여액이 높을 수 있으니 국민연금 데이터로 다시 확인해보면 1인당 평균 연봉은 5,228만 원 수준입니다. 근속연수도 긴 회사이기에 1인당 배정 규모에 비해 연봉이 아주 적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수산인더스트리는 임직원에게 주식을 나누어 준 적도 없고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 옵션도 나누어 준 적이 없습니다. 직원분들이 회사의 상장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번 우리사주조합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직원분들은 20% 이상 실권되었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우리사주조합의 실권이 사실이라면 상장일 매우 좋지 않은 악재입니다. 이번 청약에서 일반 청약자에 배정된 주식수는 30%이고 금액으로는 600억 원입니다. 일반 코스닥 종목에 비해 규모가 매우 큰 청약입니다. 바로 이전 성일하이텍보다도 약 2배 큽니다. 이번 공모는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삼성증권의 거의 대부분인 93%의 주식이 배정되었고 미래에셋증권에는 7%의 주식밖에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삼성증권의 단독 청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온라인 청약 시 2,000원의 청약 수수료가 있습니다. 청약 기간 중이더라도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시면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청약에서 가장 낮은 온라인 등급은 37,5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37,500주의 청약 증거금은 6억 5,625만 원입니다. 우대그룹은 최대 4배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온라인 청약 시 2,000원의 청약 수수료가 있습니다. 청약 기간 중에 계좌를 개설하셔도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온라인으로 청약하시면 모두 우대 등급입니다. 우대 등급은 12,000주를 청약하실 수 있고 12,000주의 청약 증거금은 2억 1,000만 원입니다. 이번 청약은 모든 증권사의 최소 단위 청약은 10주이며 수산인더스트리은 일반 공모주이기에 청약 증거금률이 50%입니다. 따라서 10주의 청약 증거금은 17만 5천 원입니다. 수산인더스트리의 상장일 유통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인더스트리의 확정된 공모가 3만 5천 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은 5천억 원입니다. 규모가 매우 큰 회사입니다. 규모는 매우 크지만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의 주식이 없습니다. 의무 보유확약을 제외하지 않은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은 조금 높은 편인 34%이지만 시가총액이 크기에 공모가를 반영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1,700억 원입니다. 매우 큰 금액입니다. 그러나 수요 예측 시 의무 보유확약 신청을 기관들이 평균적인 배정 비율보다 낮은 150% 정도만 배정된다고 해도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은 약 27.75%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장일 유통 가능한 금액은 1,388억 원까지 줄어듭니다. 다만 이보다 크게도 낮게도 배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얼마나 의무 보유확약이 배정되느냐에 따라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이 크게 변할 수 있는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무 보유확약을 포함하지 않은 상장일 주체별 유통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는 없고 기관 투자자가 64.71%, 일반 청약자가 35.29%입니다. 기존 주주가 없기 때문에 상장일 주가는 공모주주들에 의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다만 공모가 기준 공모주주의 상장일 유통 가능한 금액은 1,700억 원이기에 매우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산인더스트리의 기존 주주들의 지분을 살펴보면 정석현 최대주주와 안정재 최대주주의 배우자밖에 주주가 없습니다. 규모가 매우 큰 가족회사입니다. 이번 공모에서 기존 주주가 주식을 매각하는 구주 매출이 25%가 있습니다. 매우 큰 비율입니다. 기존 주주가 2명밖에 없기에
구주 매출을 하는 주체는 최대 주주와 최대 주주의 배우자이며 공모가 기준각 250억 원의 구주 매출을 하게 됩니다. 즉 500억 원의 구주 매출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주 매출이 있는 만큼 공모로 모아진 자금 중 일부인 500억 원은 회사로 입금되지 않고 기존 주주에게 입금됩니다. 상장을 통한 최대 주주의 대규모 구주 매출은 제일 안 좋게 보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2022년 코스닥 상장 종목의 의무 보유 확약 제외 전 유통 물량과 비교하면 수산 인더스트리의 유통 물량은 성일하이텍 다음 가는 상장일 유통 물량입니다. 의무 보유 확약 배정에 따라 줄어들 수 있겠지만 규모는 매우 큰 편입니다. 이제 수산 인더스트리의 사업 분야 및 회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산 인더스트리의 최근 2022년 1분기의 품목별 매출을 살펴보면 원자력이 42%, 화력이 40%로 전체 매출의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보면 수산 인더스트리가 발전소인 것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발전소는 아닙니다. 수산 인더스트리는 각 발전의 경상정비, 계획예방정비, 기타 공사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경상정비는 현재 가동 중인 발전소의 인력을 상주시켜서 발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점검 정비를 하는 일입니다. 계획예방정비는 발전소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면서 발전소 설비를 분해, 점검, 조립 및 성능을 시험하면서 오류가 없도록 점검하고 예방 정비하는 일입니다. 기타 공사는 그 외에 발전소의 수명 연장과 성능 개선 등을 위해 필요로 하는 공사입니다. 이처럼 수산 인더스트리는 현재 작동 중인 발전소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회사입니다. 수산 인더스트리의 공모가 산정을 위해 비교된 회사는 3곳입니다. 이 중 금화 PSC는 발전소의 경상정비공사와 발전소 건설공사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수산 인더스트리와 제일 유사한 업체입니다. 금화 PSC는 원자력 발전소를 포함하여 발전소 및 기타 관련 기지의 공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산 인더스트리와 동일하고 원자력 발전소를 포함한 경상정비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교회사의 수익가치를 살펴보면 한전 KPS가 20.9배로 제일 높고 금화 PSC는 7.8배 수준으로 제일 낮습니다. 하지만 수산 인더스트리의 주당 가치는 한전 KPS 등을 포함하여 평균 14.7의 수익가치 퍼로 산출한 51,468원이 되었습니다. 만약 가장 비슷한 상장사인 금화 PSC의 단일 수익가치를 적용하여 수산 인더스트리의 가치를 평가한다면 공모가보다 낮은 27,450원이 됩니다. 물론 두 회사가 완전히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수산 인더스트리가 투자 설명서에서 경쟁업체에 비해 비교 우위가 있는 부분을 정리하여 표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부터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매년 꾸준하게 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최근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IT 회사처럼 높은 성장은 아닙니다. 상세 내역을 살펴보면 매출 원가 등에서 차지하는 인건비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수산 인더스트리는 인건비를 바탕으로 수익을 올리는 용역업체와 비슷한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수산 인더스트리의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산 인더스트리는 원전, 화력 계측 제어 설비 경상정비 부문, 국내 1위 업체인 수산 ENS를 100%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업무는 수산 ENS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산 ENS는 수산 인더스트리의 매출과 순이익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핵심 자회사입니다. 그러나 더벨 기사에 따르면 한봉섭 수산 인더스트리 대표는 수산 인더스트리의 상장 이후 수산 ENS를 상장시킬 계획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만약 수산 ENS가 상장을 하게 된다면 중복 가치 산정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단점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일정상 단독 상장인 점은 큰 장점입니다. 원래 주주 구성이 단순하기에 상장일과 상장 이후 6개월간은 공모주주만이 거래가 가능합니다. 현재 원자력 관련 매출이 40%를 넘기에 상장 이후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테마로 엮일 수 있습니다. 단점은 환불일이 주말을 포함하여 4일인 점. 고부가가치 사업이기보다는 인건비 비중이 매우 높은 용역 기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점. 제일 유사한 상장사인 금화 PSC와 비교할 때는 공모가가 저렴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공모주주만 유통 가능하지만 규모가 매우 큰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수요 예측 결과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공모주주만 있지만 상장일 매각 규모가 큰 점이 사실 제일 큰 단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두가 공모가로 받는 공모주주만 있기에 손실 볼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 상장한 한컴라이프 케어의 경우 수산 인더스트리와 똑같이 공모주주만 매각이 가능했지만 상장일 성적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최근 동시호가 시간 하한 가매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동시호가 시간 하한 가매도로 추정되는 물량이 다수 쏟아지면서 위기가 있었지만 간신히 공모가보다 높게 출발할 수 있었고 이후 공모가를 하회하며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상장 3일차 이후 공모가를 회복한 적이 없습니다. 이처럼 기존 사례를 보면 수익에 대한 높은 기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쟁률이 낮을 수 있는 점이 최대 장점이 되어 공모가보다는 높게 팔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청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항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